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 중독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 부족한 궁핍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두 번째는 가족이나 주변인을 실망시켜 무시당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세 번째는 주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네 번째는 외롭고 심심한 상황의 스트레스를 빨리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만 실패자가 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되고요. 그중 다수의 유형에 동시에 속하는 중독자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중에 네 번째 유형, 외로워지는 상황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의 도박 중독자도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혼자 있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져서 그걸 해소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입니다. 도박 중독자들 중에는 유독 혼자 있는 시간에 도박 욕구가 치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종일 일하는 자영업자, 혼자서 자취하는 학생, 혼자서 공부하는 취준생, 혼자서 출장 가는 직장인, 혹은 집에 혼자 남겨진 주부. 이렇게 유독 혼자 있을 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도박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고 흥분감을 주기 때문에 도박하는 순간에는 외롭다는 생각도 안 들고 다른 고민거리가 떠오르질 않거든요.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내가 혼자 외롭게 남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유난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 사람들이 날 안 좋게 생각할까봐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나를 다신 안 볼 거야 라는 걱정 때문에 돈을 제때 갚기 위해 계속 베팅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영영 무리해서 소외될 수도 있어 라는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돈을 갚으려고 베팅에 집착을 합니다. 혹은 아내에게 숨겨둔 도박빚이 들통나면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아내 몰래 도박빚을 빨리 없애려고 계속 베팅을 하는 거죠. 혹은 평소에 타인들에게 엄청 잘 보이고 싶어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밥값을 자기가 내고 선물도 하면서 선심을 쓰고요. 이렇게 선심을 잘 쓰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뭐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타인의 인기를 얻어서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얻은 인기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많은 돈을 필요로 하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돈을 쓰지 않으면 그들이 다 떠나갈 거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통장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 도박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거절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포커 한 판 치자고 권하거나 강원랜드 함께 놀러 가자고 권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하면 그 사람들에게 영영 외면당할까봐 불안하거든요. 다시 요약하자면 도박 중독자 네 번째 유형에서도 첫 번째는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혼자 있는 순간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박에 집착하는 중독자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외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박에 집착하는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모두 속하는 중독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잊으려고 도박하는 동시에 미래에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도박하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결국 분리불안입니다. 그 전 영상에서 도박 중독도 불안장애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분리불안도 불안장애 증상 중에 하나죠. 분리불안은 내가 보호자 혹은 애착 대상과 떨어져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혼자 소외되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혹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까봐 두려워하는 예기 불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형의 첫 번째의 경우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분리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박을 흥분제처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엔 분리불안과 직결된 예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박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재산을 날리면서까지 도박을 하는 걸까요? 수많은 유사 상담 사례 중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었지만 그는 불법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로 사설 토토와 사다리, 바카라를 즐겼으며 지금까지 도박으로 2억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어머니가 갚아주셨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가 매달 갚고 있었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 도박문제관리센터 무료 상담을 15회나 받았고 약물 치료와 음악 치료까지 다양하게 받았지만 한두 달을 못 참고 다시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A씨는 도박을 알기 이전인 중학교 때부터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도박 중독자들 중엔 A씨처럼 게임 중독 경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소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던 그는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편먹고 게임을 하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고 학교에서 게임 얘기로 소통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A씨는 중학교 때 거의 밤새서 친구들과 게임을 했고 정작 수업 시간에는 항상 졸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몰래 게임을 했습니다. 말을 잘 못 거는 그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수단은 게임이 유일했습니다. 그가 도박을 처음 경험한 건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선임병을 따라서 스포츠 토토를 했는데 5,000원으로 20만 원을 따보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진 게임이 더 좋았고 도박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A씨가 본격적으로 도박에 중독된 건 군대를 제대한 직후였습니다. 군 생활 중 여친이 이별을 통보했고 그는 제대 후 독서실에서 혼자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독서실에서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으며 하루 종일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스포츠 토토에 베팅했습니다. 군 시절에 한번 돈을 땄던 기억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A씨는 토토로 용돈을 제법 많이 땄습니다. 그 후 새 여친을 사귀었고 그 돈으로 데이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돈을 많이 땄을 땐 여친에게 비싼 선물도 해주었습니다. 여친이 생기자 그는 마음이 안정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1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돈을 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잃자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여친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여행도 데리고 가고 선물도 해주고 싶은데 공무원 월급은 너무 적었고 게다가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서 여친에게 잘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했고 그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절친한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직장 동료에겐 부모님 수술비를 써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따지 못하자 직장 동료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가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할까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안 좋게 생각할 거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의 돈을 제때 갚기 위해 계속 베팅을 하거나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출 때문에 A씨의 어머니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항암 수술을 받는 기간에도 도박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여친과 데이트를 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암 투병 중인 엄마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베팅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려 2억 원을 날린 겁니다.
최면 상태에서 A씨의 도박 욕구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는 혼자 외톨이로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 라며 뿌리 깊은 분리불안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외로운 상황이 죽음처럼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던 독서실에서 외로움을 잊으려고 자극적인 도박에 집착했고, 여친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도박을 반복했으며, 돈을 빌려준 지인이 등 돌릴까봐 돈을 빨리 갚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에 집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말을 잘 못하는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 밤새도록 게임에 매달렸던 겁니다. 진심으로 도박을 끊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와 상담을 자발적으로 시도했던 A씨. 그의 단도박 의지를 무력화시킨 건 뿌리 깊은 외로움이었는데요. 일남일녀 중 장남이던 그는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나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외로움을 못 견뎌서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했던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의 어머니가 낙태한 동생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첫째인 A씨와 둘째인 딸을 낳은 후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바랬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셋째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도 셋째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신한 셋째를 낙태했습니다. 그러나 낙태된 셋째의 영혼은 첫째인 A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외로운 존재로 죽임을 당한 셋째의 영혼은 A씨 안에서 항상 외로운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 외로움을 자기 것으로 느껴야만 했던 A씨는 항상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어릴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게임 중독을 일으켰고, 성인이 되어서는 도박 중독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B라는 30대 후반의 주부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는 그녀는 최근 3년간 무려 10억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이혼은 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하든 B씨를 치료해서 데리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B씨가 처음 도박을 경험한 건 약 10년 전인 20대 후반 시절이었습니다. 그땐 친구가 알려준 인터넷 고스톱을 흥미삼아 가끔 즐겼고 중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이때까지도 자신이 도박 중독의 늪에 빠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B씨가 도박에 중독되기 시작한 건 약 3년 전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에 고용하던 살림 도우미와 육아 도우미를 내보냈고 B씨는 직접 살림과 육아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지독한 외로움이 엄습했습니다. B씨는 외롭고 심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단을 찾았고 예전엔 심심하면 쇼핑을 했지만 이젠 돈이 떨어져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맞고를 칠 땐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어쩌다 돈을 딸 땐 짜릿했습니다. B씨가 도박을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돈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백화점 쇼핑을 다니기도 하고 골프도 자주 치러 다녔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대부분 그녀가 돈을 냈습니다. 그녀가 돈을 워낙 잘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평소 지인들에게 돈을 펑펑 썼던 B씨는 수중에 돈이 없어지자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돈을 안 쓰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결국 B씨는 얇아진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도박에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나 계속 큰 돈을 잃었고 남편이 갚아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B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남편이 잠든 새벽에 몰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빼서 도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생 아들의 게임기를 당근 마켓에 팔아 도박 자금으로 쓸 정도로 완전히 도박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B씨는 아들을 때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지시를 바로 따르지 않으면 즉시 물리적인 폭력을 쓰면서 아이를 학대했고 분노 조절장애 성향도 보였습니다. B씨는 아무래도 가정을 위해선 자기가 죽어야 할 것 같다며 자살 충동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B씨의 도박 욕구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B씨는 외롭게 남겨지면 두렵고 죽고 싶다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외롭게 남겨지는 상황마다 두려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느꼈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살림을 시작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박에 빠졌던 거고요. 남편은 사업 실패로 남들에게 돈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박에 집착했던 겁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도박에 집착한 B씨. 그러나 B씨는 결혼하기 전 20대 시절까지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게 잘 지냈고 항상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B씨는 왜 이렇게 도박에 의존해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중독자가 된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B씨에게 그녀가 결혼 전 낙태한 자식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B씨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연애 초반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시기였고 남편도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아이를 낳자고 했기 때문에 혼전 임신으로 가진 그 아이를 낙태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을 했고 곧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낙태시킨 아이의 영혼은 계속 엄마인 B씨 안에 빙의되어 머물고 있었고 부모에게 버려져 혼자서 죽은 기억 때문에 항상 극심한 외로움을 표출했습니다. 빙의된 낙태령의 외로움을 B씨는 자기 감정처럼 고스란히 느껴야만 했습니다. 낙태당한 태아는 엄마 몸속에 영혼으로 머물면서 외롭게 혼자 있는 상황마다 두려움을 느꼈고 그 스트레스를 자극적인 도박으로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항상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었고 그래서 항상 돈을 많이 쓰면서 잘 보이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이 떠나갈 거라는 두려움과 직면했고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도박에 집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 부모 사랑을 받는 게 너무 미워서 엄마 몸속에서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도록 만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1억 원 줄 테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팔아라 라고 하면 팔 사람이 있을까요? 1억 원 줄 테니 당신 아들을 팔아라 혹은 당신 아내, 당신 어머니를 팔아라 라고 하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욕을 해주겠죠. 그런데 돈에 가족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박 중독자죠. 그들은 돈에 눈이 뒤집혀서 가족을 팔아요. 사례자 A씨는 엄마가 암투병 중인데도 계속 도박을 했습니다. 엄마가 암이 더 번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수술비 쓰느라 집에 돈도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도박을 합니다. 돈에 엄마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례자 B씨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는데도 아랑곳 않고 계속 도박을 하면서 남편을 빚더미에 앉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치원생 아들의 게임기까지 당근 마켓에 갖다 팔아서 도박을 했죠. 이것도 돈에 남편과 자식을 파는 거죠. 이들은 외로워질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까지 희생시킵니다. 낙태령은 외롭게 혼자가 된 상황에서 모두에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외로운 상황 자체가 죽음의 순간처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순간이 코앞에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물불 안 가립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자들이 물불 안 가리고 가족까지 돈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도박 중독자의 부모들은 네가 정말 내가 키운 자식 맞냐? 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당신이 키운 자식이 아닙니다. 살해자 A씨처럼 어쩌면 당신이 뱃속에서 죽인 자식이 살아있는 자식의 몸 안에서 외롭다며 도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자의 배우자는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냐? 혹은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냐? 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도박하겠다고 내 자식의 게임기까지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내 아이를 함부로 때리는 겁니다. 그 엄마 아빠 몸속엔 살해자 B씨처럼 외톨이가 되어 죽은 기억을 가진 낙태령이 숨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의 외로움을 잊기 위해 도박에 집착한다면, 혹은 가까운 미래에 외로워지기 싫어서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돈이 필요해 도박에 집착한다면, 그러면서 가족들이 죽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미쳐서 도박을 한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외로움이 싫다며 도박하는 그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외롭게 죽은 낙태령의 불안한 마음일 겁니다. 그 영혼은 당신의 부모가 낙태한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살해자 B씨처럼 당신이 낙태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조부모 세대에서 낙태한 영혼이 당신의 부모에게 머물다가 당신에게 옮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 숨어있는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외로움과 이별하고 또 도박과도 이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 4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